저희가 또 이제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와 이 오마이TV가 굉장히 품격이 높은 방송인데 네. 또 불구하고 이런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건 나오는 내용들이 다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소설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김복식 그 전 서울경찰청장도 이 변론길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사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정사 얘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가정사. 아 김봉식이 헌재에서 얘기했죠. 네, 윤석열이 가정사 언급을 했는데 그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명태균 특검이나 이런 뭐 이런 특검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제외한 가정사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추론과 소설과 상상을 더하지 않으면 이제는 논평과 비평조차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지금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좀 품격 떨어진 얘기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다.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 폭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믿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니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12월 3일에 비상 계엄 자체를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건 일어났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아니, 이제 그렇죠. 받아들이는데 지금 국민들이 받는 충격의 정도를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사인이잖아요. 그렇지만 권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 아니 이거는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건 자체가 개인적 연락이잖아요. 네.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보기관의 수장하고 어떻게 영부인이 연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기억이 내용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 안 나면 그만둬야죠. 아 국정원장을 아니 아니, 국정원장이 기억 안 하는 게 더 어렵지. 정보기관 수장입니다. 스파이 대빵이에요. 스파이 대빵. 믿을 수가 없어. 아 그리고 아니 스파이 대빵인데 그게 문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그 대빵을 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공작원들이나 그 국정원 직원들은 기억력이 타 어디 어떤 부처보다도 기관보다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연락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 문자 20 사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널리 양해를 하면 과거 검찰에서 있었으니까 사적으로 알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뭐 연락한다 그래도 뭐 이해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국정원장하고는 일면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사람한테 영부인이 연락을 한다?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아니 없는 그리고요 일이에요. 믿을 수가 자주 없는 있는 일이 아니다 했어요. 그렇죠. 종종은 충격적인 뭐 있었겠죠. 조태용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 전에도 뭐가 있었거나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거. 그렇죠.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예. 아니, 국정원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우리가 통화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상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과 그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모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이,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오연호 대표님이 전화를 합니다. 오마이뉴스 대표님입니다. 음. 통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을 듣고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 무조건 하죠. 바로 전화 받자마자 저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근데 이 출연 스케줄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유입니다. 솔직히 비유. 다 된다고 할 그렇지. 거잖아요. 비유하는 되게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과 통화했을 때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내란의 핵심이 이제 김건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은 피해가는 답변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고 국회 측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거는 뭐 직접 확인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는 일단 내용을 지웠거나 혹은 비화폰 대 비화폰으로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연락 기록만 남아 있고 내용은 아마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근데 이 서버를 확실하게 이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통화 내역이나 기록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데 김성훈이 그걸 막아서고 있고 검찰이 그 김성훈을 지켜주고 있고 풀어주고 있고 경찰에서는 지금 3차로 세 번째로 신청을 했는데 요거를 김성훈 쪽에서 오늘 나온 보도로는 야 이거 기백 있네. 김성훈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반려돼야 된다 라면서 이 서부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어떡하라는 얘기죠? 검찰 반려시켜야지라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의견 거예요. 내는 건 김성훈 차장의 자유인데 죄송한데 어떡하라는 얘기죠? 근데 검찰이 만약에 이 세 번째도 반려시키면 안 그래도 의심인데 이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의심이 되는 게 네. 김성훈이
때문에 죄가 전혀 가볍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 지금의 영장 청구에는 증거인멸 교사까지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의 죄에 더해서. 네. 그럼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만약에 이번에 또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한다면 이 세 번째입니다. 너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저는 항상 지금 이해 안 되는 일이 김건희 씨 중심으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럼 이것도 김건희를 연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저는 딱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와의 모종의 관계 속에서 김건희 사건 다 덮어준 걸로 국민들이 의심하거든요. 네. 도이치모타스 덮었죠. 뇌물 덮었죠. 양평 덮었죠. 다 덮었어요. 그러면 김성훈을 구속 안 하는 이유, 김성훈을 경호처에 놔둬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를 수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들과의 모종의 거래들까지도 드러나게 될 게 미리 겁이 나니까 김성훈을 풀어놔서 경호구역으로 지금도 김건희를 묶어두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누가 됐든 수사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해 안 되는 상황도 김건희를 놓고 보면 일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를 막아야 검찰도 자기들이 사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사실상 공범이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 말씀이시죠. 내에도 김건희 라인이 없겠습니까? 아니 국정원장한테도 그냥 연락하는 사람인데 뭐 검사들한테 연락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지금도 JTBC 보도로 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23년에 그 자승스님이 칠장사 화재로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 윤석열이 그날 밤에 신원식이랑 조태용, 김명수, 여인영을 관저에 불러가지고 요 사건에 대공용의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좌파들 내지 국외 공작원에 의한 타살이지 자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요원 밤중에 거의 7-80명이 현장에 나갔다라고도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이틀 야, 전에 뭐야, 이거? 이틀 전에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이 당시 제 기억으로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던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게 있어요. 네. 그 내용하고 이제 오늘 홍장원 단독 보도하고 이제 겹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조태용, 김명수, 여인영을 관저에 불러서 신원식과 함께 윤석열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승스님과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 흥분하며 대공용의점이 있다라고 말했고 뜬금없이. 윤석열은 좌파들 내지 국외 공작원에 의한 타살이지 자살이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다라고 반복적으로 신원식도 함께 들었던 얘기고 네. 홍장원이 아는 것은 결국 국정원 의원들을 파견을 해야 되니까 업무 지시 차원에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된 거죠. 조태용이 당시 안보실장이었구나. 그렇죠. 예. 정말 많이 했어요. 국방부 장관 신원식, 조태용 안보실장, 김명수 합참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요인들을 불러서 윤석열이 이제 면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관저에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시를 이제 홍장원이 따랐다는 것이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뉴스들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벌써 10시네. 어유 왜 어휴. 시간이 빨리 갔어? 근데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예, 해야죠.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면담을 했고 뭐 김건희 여사 소환도 다 열려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서영교 그러니까 여기 진상조사단의 단장이 서영교 의원인데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신 게 너무 웃겨요. 김건희 여사 소환한다고 알고 있을게요. 그랬더니 이진동이 가만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서영교 의원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음성 지원. 네, 음성 지원. 순간 따라할 뻔했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남상권 변호사 말로는 이 명시 핸드폰에 황금폰이죠. 윤석열 또 김건희랑 주고받은 육성이 그대로 녹취돼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저희도 남상권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이 황금폰에 저장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또 바로 입장을 내가지고
내 목소리도 있으면 한번 폭로해봐라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100%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 타겟을 좀 정한 것 같아요. 오세훈, 홍준표 둘을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뭐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데 뭘 벗겨버리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껍질이죠. 네, 막 그렇게 이거 나온 거니까 뭐. 사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이 명태균의 그런 황금폰 내지는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폭로들이 결국 이제 조금씩 더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세상 앞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명태균 특검법 이제 우리가 국회 통과를 정말 고대하고 있는데 이거 진실이 저는 멀지 않게 다 밝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도 이제는 구속돼 있고 본인이 지금 다 소위 말해 독박을 쓰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다 좀 밝히겠다. 그래서 아마 뭐 민주당에도 뭐 공익 제보를 계속 녹화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이건 수사를 통해서 조만간 다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명태균 씨의 이 오세훈과 홍준표 시장을 딱 이제 언급을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둘은 진짜 끝났다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도 이거 까면 너네는 뭐 별 수 없다. 대선이고 나발이고 정치도 신세를 모른다. 많이 졌다는 거죠 자기한테. 명태균 씨 주장은. 입장에서는 네. 확신이 있겠냐고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원래 지금까지 흘러나온 명태균 씨와 명태균 측의 주장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사람과 이런 브로커와 연결이 됐을까 싶은 사람들에 대한 정황이 뉴스타파를 통해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의 주장은 100을 놓고 보면 일부의 사실이라기보다는 한 뭐 60-70%의 사실관계는 확실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블러핑이라고 보는데 그런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을 언급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좀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19일에 국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명태균이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온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뭐 이제 일단은 타진 중인 거죠. 타진 중인 그래요? 거죠. 예. 오. 19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이제 명태균이 노리는 것은 뭘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 범보수 주자들 전체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다 흩뜨려 놓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보건데 명태균 씨가 나중에 특검을 통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최순실 같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지금도 아직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 나왔죠. 나머지 네, 다 나왔는데 사면도 최순실은 지금 계속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어요. 네. 그거는 최순실보다 훨씬 더 많이 이 국정농단과 공천장사에 개입이 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10년형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연장 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구속 연장이 계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명태균이 바깥 세상의 공기를 맛볼 수 있는 오직 기회 하나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자신을 사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범보수 전체를 자신의 유리한 판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과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죠. 명태균 씨가 유일하게 조금 언급 안 하는 게 지금 미스터 저희가 리- 앞에서 다뤘던 미스터 리 이준석 의원. 네. 아니 근데 뭐 이준석 의원을 대선으로 밀어서 뭐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감히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아까도 우리 비호감도 다 봤지만 하지만 경쟁자는 삭제시켜 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경쟁자 삭제시켜줘도 어차피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어려우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 기대를 걸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굉장히 좀 극도의 불안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이러다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사회와 영구 격리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 속에 저는 상당히 오세훈, 홍준표 이 둘에 대한 분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렇게 여기까지 만든 뭐 그분들이 뭐 폭로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명태균 국면에서 상당히 명태균에 대한 인격을 좀 모독한 그 명태균 입장에서 그 둘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좀 배신감을 느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네. 여기에 대한 좀 복수심 좀 이런 게 좀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는 어제 민주당에서 녹취 하나 또 공개했는데 윤석열 인수위에 원희룡을 명태균 씨가 추천했다는 취지입니다. 요거 저희가 좀 녹취 준비를 해놔가지고 먼저 한번 듣고 오시죠. 원희룡이는 고맙다 처리했네. 사연이 있어. 원래 권성동 자리가 내가 당과 선대위 양쪽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쪽에는 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을 거예요. 원희룡이를 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선대위에 그 중책을 앉혀라.
그래갖고 내가 그걸 딱 올렸더니 그걸 딱 보더니 권성동이가 내가 할게 이러더라. 그 자리 들어간 거. 아 놀래pos다. 근데 또 안상수 시장님이 내보고 원지사 부탁도 여러 번 했고 그건 당 대표 때 사무총장을 원지사가 했대. 원지사가 인수에 이름이 있었나 없었는데 아예 명단 자체가 없는데 아까 신성범도 아니 원희룡이가 어떻게 들어왔지? 신성범이는 알거든. 저번에 내가 추천하고 다 해갖고 원지사가 하여튼 뭐 잘 됐다. 나는 뭐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자, 아니 어디까지 명태균 씨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아니 있는 쉽게 거예요? 말하면 김건희가 권력 실세인데 네. 김건희 머리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명태균으로 통했을 때 지금 저 전화 녹친 거죠. 그러니까 저게 뭐 얼마만큼 반영됐고 이건 잘 모르겠고 네. 일단 본인에게 상당히 많은 청탁과 상당히 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던 때 아니냐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원희룡은 저거 나오고 나서 뭐 민주당 내가 두렵냐 택도 없는 기획 공작한다 라면서 이제 발끈하긴 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인사 라인에는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손을 많이 뻗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김건희의 힘을 얻어서 한 걸로 이제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 쪽은 확실히 김건희가 좀 컨트롤을 했나? 인수위 때부터 뭐 이런 생각이 이거는 좀 사실은 드네요. 디올백 보도 때도 최재형 목사의 주장으로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현장에 가서 어떠한 사람을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나 뭐 인선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추가 됐던 것인데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사실 대한민국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뭐 윤석열이 어떤 인사권자이긴 합니다만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이지 김건희가 뒤에서 다 막부에서 조종을 하지 않았겠느냐에 대한 좀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런 또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 정치인들이 설설 명태균 앞에서 기어다녔다라기보다는 명태균이 김건희와 매우 가깝다라는 것을 안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 명태균을 본 게 아니라 김건희를 바라보고 자신의 인사청탁을 맞아. 했다라든지 자리 요청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원희룡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힘 특히 여권 인사들 뭐 공천 그리고 당직 뭐 어떤 선관위의 어떤 직함 있는 자리들은 대부분 명태균을 통해서 김건희로 가야 자신의 자리를 꿰찰 수 있다라는 어떤 당시의 기류가 있었겠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뭐 뉴스토마토에 여러 보도들 나왔지만 지금 뭐 공천 개입이 뭐 김영선 문제 그리고 그때 뭐 박완수 그리고 뭐 김진태 지사 뭐 여러 가지들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김영선 사건 빼고는 다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김건희가 뭐 지금까지도 당연히 뭐 실세 중에 실세겠지만은 어떤 역할들을 했고 또 명태균이 그 가운데서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를 반드시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 윤석열 말이 맞네 그거 있을 때. 김영선. 네. 야, 근데 그게 몇 개월 전인데. 그렇죠. 근데 명태균이 뭐 그거를 또 지인한테 설명을 하면서 뭐 김건희가 맞아. 뭐 전화해서 오빠 이게 뭐 명 선생님이 아침부터 놀라서 전화 오게 하는 게 말 되는 거야. 오빠 뭐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하면서 뭐 명태균 씨가 뭐 장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관도 김건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 거야. 뭐 이런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연관이 돼 있고 거기에 또 하나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이걸 다 알고도 지금 뉴스타파 보도 보면은 이준석이 김건희가 이렇게 인사를 어느 정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걸 보이는데 모든 걸 다 한다고 봐야 돼. 모든 걸.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아예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뭐입니까? 그러니까 함께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명태균과 이준석과 김건희는 한 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그냥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면 명태균이 공천 장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위법과 잘못들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끼리 저렇게 대화를 물 흐르듯이 하지? 이상한 게 맞고 근데 우리가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명태균과 김건희와 사이가 좋고 또 이준석과 명태균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막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또 김건희랑도 이준석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했을 때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천 장사 있었죠. 여러 가지 부정과 불법과 비리들이 그때 발생을 집중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모든 걸 다 같이 공유하고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